네, 안녕하세요. 방송을 키는 게 맞나, 켜야 되나 계속 고민하다가 결국 켰습니다. 오늘 일찍 어제는 방송이 안 됐고, 오늘도 일찍 방송을 할 수가 없었어요. Hey guys, thank you for letting me know my turn off the mic. I didn't realize it. Thank you. Hola. Mucho gusto. So I just talked about I was really hesitating to turn on my live stream because I don't think there's a lot of people waiting for my live stream right now, and this time now is quite late in Korea, so it makes me really make it uncomfy to decision to make a live stream or not. 방송 정기적으로 정하는 게 힘들면 하나 할 때 얼마나 할지 정하는 것도 좋겠다. 네,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 감 잡는 단계라서 제가 어떤 방송을 해야 될지, 어떤 말을 할지, 말할 때 언제 즐겁고 좋은지 뭐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방송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제 스스로도 감을 잡아가는 단계다 보니까 뭔가 공지를 좀 하기 어렵죠. 아무래도 편집 영상 감 잡고 라이브 방송 시간 픽스하고 그 다음에 공지 올려서 언제부터 방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편집한 동영상들을 하나씩 올리게 될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개씩 시리즈로 그렇게 올리게 될 것 같은데 편집을 할 수도 없고 배우고 싶었는데 제가 편집적으로는 많이 곰손이라는 걸 느꼈어요. 이렇게 편집되면 좋겠다 이런 느낌밖에 없고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편집자님을 모셔서 부탁을 드리고 있는데 그분이랑 저의 합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동영상 주시면 이런 건 이렇게 고쳐달라, 저런 건 저런 느낌이 좋겠다, 여기에 뭘 달아달라,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계속 피드백 드리면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죠. 근데 그것도 다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감각 진짜 중요하죠. 그러니까 저는 감각이랄까, 그런 어떻게 되면 재밌고 좋겠다라는 대략적인 느낌은 있는데 그거를 툴 같은 걸 쓰기에는 제가 애초에 손도 되게 느리고 작업 속도 자체가 전 좀 느린 스타일이에요. 지나치게 꼼꼼하기도 하고, 그리고 애초에 편집 같은 거는 빨리빨리 막 하시는 분들 아니면 다들 되게 오래 걸린다고 하잖아요. 저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못하겠던 거예요. 막 6분짜리 영상을 편집해 본 적이 있어요. 제가 말한 거를. 근데 거기 자막이랑 그런 거 조금만 달았는데 그게 7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이 생각을 했죠. 데이방이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도 그냥 PPT랑 그런 것만 하고 방송은 목요일에 했을 때가 동접자 수가 제일 많았던 것 같은데 목요일에 하다가 이제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요일을 바꾸니까 확실히 들어오시는 분들이 적으시네요. 그때는 동접자 제일 많으면 30명까지도 있었는데 지금은 한 10명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네, 그 좀 오래 걸리죠. 그래서 그렇게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정도로 제가 시간이 넉넉하지가 않기 때문에. 네, 창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불금이 제일 많으려나? 금요일도 사람이 잘 없었어요. 다음에는 금요일에 한번, 이번 달에 방송이 되려나 모르겠다. 날짜가 이번 달에 앞으로 몇 주간 방송 못할 수도 있어요. 좀 빠듯해요, 스케줄이.
목소리 많이 작아요? 제가 목소리 작다는 말 되게 많이 듣거든요. 근데 마이크를 이렇게까지 막 할 수가 없어서 적당히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해야 더 잘 들릴까? 제가 원래 좀 잘 안 들린다는 얘기 많이 들어요. 어떻게 해야 더 잘 들릴까? 어떻게 해야 되지? 많이 안 들려요? 어떻게? 이게 다 한 거예요. 마이크 볼륨업을 최대로 이미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 이상으로는 마이크 자체의 볼륨을 올릴 수 없기 때문에 마이크가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하면 더 가까이 잘 들리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가까이 되려고 이거라도 좀 해보는데 이게 한계인 것 같아요. 그죠? 마이크가 항상 굉장히 감소해요. 얘가 좀 중력도 좀 센 것 같고 좀 많이 지쳐 보이죠? 오늘 좀 지친 게 맞아요. 일단 이번 주 스케줄이 진짜 너무너무 헬이었고 그리고 이번 달은 거의 죽었다라고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미리 조금 걱정된다고 해야 되나? 좀 경직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힘들 만한 일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저한테는 많이 벅찬 상태인 것 같아요. 문제는 그게 저만 벅차면 상관이 없는데 방송이나 뭐 SNS나 이런 쪽으로 뭔가 제가 행복하고 으쌰으쌰 되어 있는 업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드렸을 때 보시는 분들도 좋은 느낌을 받으시거든요. 근데 제가 지쳐가지고 이러고 방송을 하면 보는 사람도 되게 재미없어요. 그래서 이거 콘텐츠 만드는 활동을 당분간 중지해야 되나 이 생각도 들고 근데 SNS나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다 대하는 것들은 서비스직 같은 거라서 중간에 흐름이 끊기고 그러면 아예 다 끊기거든요. 약간 애니팡 너무 옛날 게임인가? 애니팡이나 쿠키런 누적해가지고 빵야 터지는 그런 거라서 그래서 중간에 그게 연타가 깨지면 아예 제로에서 다시 시작하고 원래 있던 것도 다 떨어지는 게 SNS랑 이런 쪽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못 놓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 달까지는 예창패 마무리 기간이라서 좀 버닝을 해야 되는데 진짜 못 먹고 못 자고 있어요. 좀 많이 걱정이 돼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이 맞아요. 그래서 잠깐 인스타나 이런 것들을 안 해야 되나? 사실 인스타나 그러니까 SNS 운영하고 방송하고 이러는 거에 시간을 솔직히 좀 많이 투자하는 편이에요. 굉장히 많이. 왜냐면 제가 글을 되게 열심히 쓰기 때문에 글 하나 쓰는데 1시간이 넘게 걸리기도 하고 근데 매일 사진도 그렇고 그래서 굉장히 꾸준히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안 그래도 지금 SNS가 침체기라서 제가 조금만 뭘 못하면 바로바로 또 가라앉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또 이건 해도 스트레스고 안 해도 스트레스인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창업도 마무리 단계라서 여기서 제대로 했냐 못했냐에 따라서 조금 결과가 되게 크게 나뉘어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진짜 막바지라서 그냥 수능 직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되게 걱정되는데 오늘도 방송을 하는 게 맞을까? 이걸 해야 될까? 이 생각 많이 하다가 그래도 한다고 했으니까 어쨌든 얼굴이라도 비추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싶은데 막상 켜고 나서 제 얼굴이 이렇게 돼 있는 걸 보고 저도 좀 죄송하고 그러네요. 소리도 잘 안 들려, 표정도 좀 힘들어 보여 이러면 이제 보러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되실 것 같아서 그게 너무 좀 죄송해요.
투자 관련해서는 네, 그런 일이 있었는데 투자 쪽은 진짜 최종적으로 투자 유치 확정이 되는 게 아닌 이상 잘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냥 얘기를 그냥 잘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원래 저는 진짜 확실한 거 아니면 얘기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좀 신기한 게 뭐 SNS는 각자의 취향에 맞게 운영을 하는 거라고는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은 것 그리고 별로 큰 사건이 아닌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확실하게 얘기하거나 굉장히 크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면 좀 의아해요. 개인적으로는 저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 생각이 든다가도 그래 저들의 인생이지 나의 기준으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지 이 생각하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 거죠. 뚱해도 힘들어도 화이팅. SNS 관리 같은 것들은 어떤 거냐면 다마고치 키우는 거? 그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마고치 잠깐만 안 보면 옛날에 키우던 거 기억나요? 혹시? 전 국민이 했던 그 옛날 추억의 다마고치? 그 잠깐만 안 보면 똥 안 치워져서 죽어 있거든요? 뭔지 알죠? 밥 안 주면은 굶어서 죽어 있고 쓰담쓰담 안 해주면 외로워서 죽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옆에 끼고서 늘 오구오구 계속 봐주고 체크해주고 밥 주고 똥 치워주고 쌈 해주고 계속 씻을 때도 없이 한 번씩 계속 그렇게 해줘야 되고 그게 SNS거든요. 그리고 사업은 스타크래프트. 그 유닛이 싸움을 하잖아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근데 그 누구보다 내가 제일 바쁘잖아요. 그게 사업이에요. 일을 다 협업사한테 주지만 그 일을 주기 위해서 내가 타임라인을 다 짜고 내가 그런 어떤 일을 다 일일이 주잖아요. 그것들을 하고 이제 겉에 동향 살피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플레이어가 제일 바쁘고 정신없잖아요. 그렇다고 노는 유닛도 없고 그치만 내가 제일 바쁜 그게 그런 게 사업이고요. 그래서 사업하면 다 직원들한테 일 주는 거 아니야? 나 협업사가 일하는 거 아니었어? 네가 왜 제일 힘들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스타크래프트를 하는데 저그가 제일 힘들고 울트라가 제일 빡세게 하는 거 아니었어? 너는 그냥 클릭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정말 잘못된 이해인 거죠. 내가 제일 바빠, 내가. 페이크? 그 페이크 맞나? 페이크 그분 플레이 영상 보면 페이커 맞죠? 페이커 그분 플레이 영상 보면 롤도 그렇고 이제 막 하다 보면 아무튼 그렇게 바빠요. 그게 사업인 거고. 근데 내가 손 놓고 있으면 유닛들이 다 놀잖아요. 그러면 유닛들이 놀면 오토로 싸우게 해놔도 무조건 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네 페이커 네 페이크가 아니고 페이커 그 지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해야 되는데 그게 사업이에요. 겜자랄이라기보다는 그냥 그 느낌이 비유가 너무 찰떡인 것 같더라고요. 진짜 롤이나 롤보다는 스타가 더 정확한 것 같아. 롤 스타 절대 쉴 수 없잖아요. 언제 한타 뜨는지도 모르겠고 그것도 계속 보여야 되고 계속 그 외부 맵도 구경하고 있어야 되고 와드 계속 봐가지고 그래서 상성 계속 알고 아이템 계속 바꾸고 지금 롤이랑 스타 번갈아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일을 계속 하잖아요. 그리고 저기랑 라인이 이렇게 밀렸다 아니면은 지금 킬데더 어떻게 밀렸다 이거에 따라서 아이템 이걸로 이 라인으로 갔다가 이 라인으로 아이템 바꾸고 막 그러잖아요. 그 사업은 똑같아요. 그거랑 진짜 쉴 틈이 없고 그래서 저는 저한테 네가 대표도 직원 시키면 되지 왜 네가 고생해? 라거나 아니면 협업사 없어? 협업사가 하는 일을 아니야? 라고 그래서 네가 왜 바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사업에 대해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그렇게 느껴지죠. 그리고 그렇게 말하면서 근데 나 사업 관심 있어 사업 너무 하고 싶어 라고 말을 하면 어 절대 못할 것 같은데 이 생각이 들죠. 그쵸. 명령을 내리고 관리하는 사람이 책임도 가장 크고 일이 어렵죠. 사업도 결국 생명 같은 특성이 있으니까. 유성님 튕겼다 다시 들어오셨네요. 네, S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그냥 진짜 그렇게 바빠요. 왜 바빠? 뭐 때문에 바빠? 그렇게 바쁠 일이야? 직원이 일하지 않아? 이러면은 정말 할 말이 없어. 비유를 그거 이상으로 들어줄 수가 없어. 모든 게 내 오더에 따라서 움직이지 내가 오더 안 주면 아무것도 진행이 안 돼. 아무것도.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게임 시간 정해져 있지. 적들이 쳐들어오는 시간도 정해져 있지. 나는 그때 대비가 되어야 하지. 근데 내가 마우스 걷어놓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지. 그런 거죠. 손가락은 10개고 손은 2개고 눈도 한 시야밖에 볼 수가 없는데 엄청나게 키보드랑 마우스를 이렇게 미친 듯이 돌려가지고 막 이거저거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죠. 아무튼 그래요. 제가 느끼고 있는 제 상황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촉박한 거, 힘든 거 그런 거는 어떤 비유가 맞냐면 그 공지 바꿔야겠다. 그거는 수능이랑 비유가 맞아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 이거는 하고 이건 버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전혀 아닌 게 그건 어떤 말이냐면 수능 2주 남은 시점에서 수학은 버리고 영어도 버리고 그냥 언어만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럼 그렇게 했을 때 갈 수 있는 대학이 굉장히 한정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언어만 한다고 해서 언어를 100점 맞을 수 있는 것도 아니야 심지어.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하자. 수학은 못해도 2등급, 언어는 못해도 3등급, 이거는 1등급 들어볼 만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수능이랑. 선택과 집중이 절대 안 돼. 이게 평소에는 그럴 수 있겠는데 사업 마무리에서는 그럴 수 없어요. 어떤 걸 덜 하고 이럴 수는 있는데 이제 막 집을 짓는 여왕개미. 그쵸.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조금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제가 뭘 주지를 않으면 진행이 안 돼요. 알아서 해주세요가 절대 안 돼요. 모든 것들이 진짜 하나하나가 다 제가 결정을 내려서 잡고 가야 되는데 그 결정이 짜장 먹을까 짬뽕 먹을까 이런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베이스를 이전에 아예 없던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아예 없던 거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물론 어딘가에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아무튼 제가 봐온 세상에서는 없었던 것이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냥 있던 걸 만드는 창업이면 괜찮거든요. 괜찮다기보다 편해요. 약간 예를 들어 뭐 청바지를 만든다. 근데 뭐 청바지 다 어쨌든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엄청나게 새로운 청바지는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디자인 바꾸고 조금 어디서 떼오고 이러는 것 정도에서 뭐 그냥 평범하게 본다고 하면 거기서 그치는 건데 아예 패턴이랑 소재 같은 것들을 새롭게 개발하고 만들어가면서 한국에서는 유통되고 있지 않았던 의류가 왜 필요한지를 설명하면서 플랫폼을 만들고 이런 정도의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단한 일을 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기 때문에 되게 정신없이 지내고 있어요. 선례를 찾기도 어렵고 해외에도 사례가 딱히 없는 것 같고 부분 참조해서 참고하고 아이디어를 활용할 수는 있지만 일단 자사 DB 확보가 더 확실한 중요한 상황이라서 제 가설만으로는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 가설들을 그
자사 DB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증명해 나가면서 이게 맞았구나. 그럼 이것도 확실하게 하고 가야겠다. 이거는 이렇게 수정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실시간 피보팅을 계속 해나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뭐 그냥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결국 다 끌고 가는 쪽으로라기보다는 제가 넘어야 되는 커트라인이 있는데 그 커트라인을 넘지 않으면 굉장히 큰일 나는 상황이고 그걸 넘기기 위해서는 전부 다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뭐 다 100점 맞아 이게 아니라 어쨌든 커트라인을 다 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전 과목을 건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되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금 하는 일들이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 저에게도 저지만 이게 이 제품이 사람들한테 의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저한테 의미 있다고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이걸 싫어해. 별로래. 그럼 솔직히 그냥 저한테만 의미가 없고 끝인 거니까. 그래서 다른 분들도 이걸 정말 의미 있게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럼 내가 어떻게 만들고 접근해야 될까? 그걸 정말 많이 고민을 하고 있죠. 사실 그게 가장 큰 고민인 것 같아요. 사업 미천은 잠시만요. 사업 미천은 대출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예창패를 합격해서 예비창업 패키지라고 정부 지원이 있어요.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거기 과제 때문에 사실 바쁜 거예요. 거기서 요구하는 게 좀 많이 빡세거든요. 네, 그래서 SNS 유튜브를 지금 잠깐 좀 줄일까 싶은데 문제는 사업이랑도 맞물려 있는 거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번엔 체험단 모집하고 그랬던 것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였어요. 사업의 일환이었어요. 그리고 페이스북에 투자를 더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페북은 제가 부담 없이 그냥 툭툭 던지는 거예요. 그냥 툭툭 던지는 거. 페북은 제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들고 거기는 그냥 노는 곳이에요. 인스타가 오히려 시간이나 스트레스가 더 심하죠. 은행 대출이랑 제가 은행 대출을 받을 깜냥도 안 되고 빚을 져본 적도 없고 지고 싶지도 않고 만약에 그 사업 그 예창패 합격을 못했으면 그냥 되게 소규모로 조금씩 해봤을 것 같아요. 되게 되게 소규모로 제작도 꿈도 못 꿨을 거고 그쵸. 철이 안 좋죠. 저도 제가 걱정됩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 좀 잠깐만 하고 끄고 최대한 벌써 2시구나. 최대한 잠깐 내일 아침까지 드려야 되는 일이 있어서 그거라도 좀 하고 지금 토요일인가요? 네, 그거라도 좀 하고 보내고 그 다음에 자러 가야 돼요. 좀 일찍 자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많이 소진돼 있어서요. 무슨 사업은 빚에서 시작해요. 그쵸. 빚에서 시작하죠. 근데 저는 지금 다행히 또 빚을 막 그렇게 지는 상황은 아니라서요. 제가 되게 리스크 테이킹을 별로 안 좋아해서 인스타 인플루언서들한테 물건 많이 뿌려야죠.
이게 오픈하고 좀 추이 보다가 아, 이쯤이면은 슬슬 광고를 할 때가 됐구나 하면은 이제 그때부터 하나씩 드려야겠죠? 처음부터 광고를 막 할 생각은 없고요. 이렇게 조금씩 해보면서 상황 보면서 우리가 이 정도로 이만큼 했나 보다 하면은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광고를 할 것 같아요. 빚은 돈을 배울 수 있는 아주 좋은 재료. 그럴 수 있겠다. 근데 막 빚을 막 무리해서 하면서 지고 싶진 않아요. 다행히도 제가 뭔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명확한 것이지 사업병 막 이런 사업병, 주식병 이런 스타일은 또 아니고 리스크 테이킹을 좋아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건 스스로한테 되게 다행. 다른 분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그렇게 살길 원하지 않거든요. 그쵸. SNS 홍보가 요새는 굉장히 효과적이고 SNS가 필수적이죠. 그래서 꼭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저한테는 좀 버거워요. 왜냐면 일단 제가 SNS를 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성격 자체가 막 어디에 올려서 남들에게 막 그런 성격 자체가 아니고 행복하면 행복한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저 혼자 가지고 있고 저 혼자 일기 쓰고 진짜 친한 한두 명한테만 얘기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렇게 공개적으로 자신의 일상이나 생각 같은 것들을 노출한다고 해야 되나? 그 오픈하는 분들을 보면 되게 신기해요. 경이로워요. 어떻게 저렇게 솔직할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거는 좀 타고난 성격이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런 성격은 아니에요. 차라리 이렇게 그냥 같이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하지 내가 오늘 어딜 가서 뭘 먹었는데 그게 뭐가 좋아가지고 예쁜 사진 찍어서 딱 올리고 그런 거는 별로 저는 사실 안 좋아해요. 그래서 인스타 하는 게 고역이에요, 저한테는. 근데 페북은 그것보다는 그냥 웃고 떠드는 느낌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페북이 좀 더 업로드가 잦아요. 가볍고. 네, 자매님들의 사랑이 절실하죠. 그 부분을 되게 같이 아프게 느껴주셨을지는 몰랐어요. 감사합니다. 패션, 운동 쪽 그분들 위주로 아무래도 제품을 많이 뿌리게 될 것 같아요. 잘 됐으면 좋겠는데 너무 욕심 부리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죠. 페북은 그냥 진짜 놀려고 하는 거고요. 인스타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고 해왔고 하고 있고 근데 또 다른 페르소나가 필요한 거 맞아요. 그래서 진짜 저는 좀 방송에서의 저가 진짜 저예요. 예를 들어 그냥 이렇게 화장도 거의 안 했지? 이렇게 막 이렇게도 막 오빠들 막 이런 것도 안 하고 뭘 원래도 안 하지만 머리도 그냥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옷도 그냥 이렇게 입잖아요. 근데 이게 제 진짜 모습이거든요. 근데 또 이 유튜브를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좀 신경 쓰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듣고 근데 일단은 제가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익숙해지는 게 그게 맞는 것 같고 나중에 꿈이더라도 네 밤에 라이브가 시작되었어요. 올해는 못할 것 같아요. 페북에 글 남기는 거 안 되세요? 그때 잠깐
댓글 남길 수 있게 열었었는데 너무 엉뚱한 댓글이 달리는 바람에 댓글을 다시 막아놨어요, 페북은. 근데 댓글을 막았더니 또 열어달라는 요청이 또 좀 있어가지고 이걸 또 열어야 되나 별 고민이 되게 많거든요. 학교 시험 공부 생각하기도 싫어요.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뭔가 세상에서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것들을 했을 때, 물론 그렇겠지만 다른 사람들도, 근데 그랬을 때 저는 유독 불행했던 것 같아요. 지금 사업 자체는 너무 신나고 좋거든요. 사업을 준비하는 거, 내가 이걸 하겠다고 마음먹었던 것들 해나가는 짜릿함, 이런 것들은 되게 좋은데, 근데 이제 기관에서 저에게 요구하는 것들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제가 되게 많이 죽어가는 걸 느껴요. 그래서 이거는 확실히 나의 영역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만약에 저한테 공무원 시켰으면 저 진짜 죽었을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너무 하고 싶은 일이겠지만 저는 정말 정말 생각도 하기 싫어요. 만약 제가 지금 예창패 기관에서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공무원이 되어서 직업으로 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저는 정말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저는 창작하고 자유롭게 생각하고 만들고 좀 더 필드에서 일하고 이런 걸 더 좋아해서. 확실히 일리 있어요. 최상의 루트는 인플루언서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팔로워들에게 홍보가 돼서 매출이 늘고 그걸로 저에 대한 관심과 팔로워가 늘어서 유튜브로 유입이 돼서 이렇게 솔직하고 담백하게 동네 언니가 조곤조곤 말해주고 방송하는 매력에 여자분들이 빠지게 되는 거. 네, 굉장히 좋은 루트네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여태껏 막 그런 아프리카 방송이나 아니면 뭐 비고라이브 방송 같은 거를 전혀 안 했던 이유가 거기서 요구하는 방송은 좀 비주얼 방송이더라고요. 촬영 의상, 촬영 메이크업을 하고서 춤을 추거나 뭔가 애교를 떨어야 되는 그런 거였는데 저는 말을 할 수가 있다는 점에서 그냥 진짜 저이고 싶거든요. 사진은 제가 사진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모습에 도달하기 위해서 의상과 메이크업이나 포즈가 필요한 것이지, 그래서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이지, 그게 저는 아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사진이 나오면 내가 막 내가 이렇게 생겼어, 내가 잘났어, 이런 생각보다는 이번 작품도 잘 나와주어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근데 말을 하는 건 되게 다르다고 생각해요. 말이라는 건 제 자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특정한 말을 해야 되는 게 아닌 이상 뭐 발표나 아니면 뭐 면접이나 PT, 미팅 이런 거는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는 건데 저한테 있어서 사진이 그런 목적이 있는 행위들인 거고, 방송은 지금 딱히 목적이 없잖아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제 이야기를 하고 저라는 사람의 생각을 얘기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뭔가 제가 비주얼적으로 막 신경을 쓰지는 않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기가 막힌 건 내가 화장을 해도 화장을 하는지 몰라. 진짜 열심히 했는데 안 해. 이씨. 아무튼 병호님, 병호님 맞으세요? 안녕하세요. 지원 기간에 끌려가지 마시고 유정님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일단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지원 기간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단계와 과정을 증명하는 것들인데 그걸 하지 않으면 돈이 안 나와요. 그것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거지라서 분노 조절 잘 해 상태예요. 그래서 전 분노 조절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죠.
마음 같아서는 다 불질러버 아니에요. 아무튼 예창패 기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저는 한 마리의 노예입니다. 서류 시키신 거 다 하시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전 방금 해킹당해서 네,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분노 조절 잘 해 상태입니다. 다 불질러 버리고 싶어요. 나한텐 그게 너무 어려워. Carrie Evelyn Gorgeous, thank you all. Welcome back. 네, 다음 정당 방어범. 불질러 버릴까요? 이렇게. 아무튼 그렇습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먹고 사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오픈을 하게 되면 주변 대표님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좋을 때다. 오픈하고 나면 진짜 지옥이 시작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하지 말까? 이럴 생각 다 들죠. 그쵸. 우린 부자가 아니니까 현실에 타협하는 거죠. 저도 부자가 아니니까 얘 창패 매달리는 거고 거기서 시키는 거 하는 거예요. 진짜 너무 힘들어서 몇 천만 원 버리고 그냥 나가는 대표님들 많다니까요. 내 도저히 나 안 해 그냥. 나 이 돈 안 받아 그냥. 나 내 돈으로 사고할래. 하고 몇 천만 원 합격했는데 그냥 나간다니까요. 그치만 저는 거지이기 때문에 분노 조절을 굉장히 잘하고 있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창패 시키는 거 다 하겠습니다. 네. 제발 한수하지 말아주세요. 거지라서 안 돼. 거지예요. 네, 얼만입니다. 현실과 이상이 같을 순 없죠. 없죠. 같으면 뭐 내가 신이게? 근데 한 번씩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같아주면 안 될까? 응? 좀 그렇게 해주면 안 될까? 그럼 얼마나 좋을까?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해주면 안 돼? 해주지. 약간 이런 생각 가끔씩 막 땡깡을 부리는데 자신이 느껴져 한 번씩. 왜? 왜 안 돼? 했으면 좋겠는데? 왜 안 돼? 왜? 짜증나. 나한테 좀 해주면 안 돼? 약간 한 번씩 약간 이 마음에서 이게 이만큼 올라오면서 내가 맛이 가고 있구나. 정신 차려야겠다. 이 생각이 막 들어. 부자라서 선택할 수 있는 수가 많대. 진짜 좋겠다. 그런 거는 자랑하는 것 같은데 자랑이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지금 대놓고 자랑하고 있구만. 진짜 좋겠다. 짱이다. 나도 좀 부자였으면 좋겠다. 부자면 대체 무슨 느낌이에요? 막, 막말로 그러잖아. 돈으로 똥 닦는 느낌은 무슨 느낌이냐. 막말로 막 그런 말도 있잖아요. 대체 무슨 느낌일까? 나는 진짜 한 푼 한 푼에 벌벌벌 떨면서 살거든요. 저는 한 번도 부자여 본 적이 없어요. 태어나서. 그리고 워낙 그런 어린 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돈을 잘 번다고 하더라도 저는 굉장히 자린고비로 늘 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느낌이 뭔지 좀 알고 싶어요. 내가 부자인 느낌. 내가 이런 걸 막 사도 되는 느낌? 부모님이 나를 돈으로 관련해서 뭔가 힘들게 하지 않을 거라는 그 느낌이 뭔지 너무너무 알고 싶어요. 영원히 알 수 없겠죠. 페북 잘 보고 있습니다. 네,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공무원들은 창업자들을 지원해야지 쓸데없는 할 일들을 오히려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렇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저는 절대 그렇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아니에요.
갑자기 막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추가적으로 그래서 며칠 못 자게 만들고 며칠 못 잤더니 네가 한다고 해서 해놓고 왜 이따위로 피곤해하냐 이렇게 제대로 못하는 거 너밖에 없다. 아무튼 뭐 네. 아니에요. 그냥 네. 제가 무슨 말 했죠? 아닙니다. 주어가 없어요, 여러분. 주어가 없습니다. 네. 창피해 사랑합니다. 네. 주어가 없습니다. 네. 전혀 모르는 일이에요. 세상에. 코코에서 제품이 나오는 시점은 언제가 될까요? 제품이 이미 있어요. 근데 홈페이지를 손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원단을 조금 더 좋은 걸로 픽스하고 싶기 때문에 지금 늦어지는 거죠. 그리고 창패가 좀 급해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 직장 생활과 개인 사업을 병행하고 있어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회사의 월급이 따박따박 나오는 게 오히려 내 자율성을 지키는 원동력이 된다는 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월급이 따박따박 나오는 기분은 무슨 기분일까? 저는 회사에 다녀본 적이 없으니까 사실 잘 모르거든요. 시키는 것만 하고 월급 따박따박 나오고 그렇게만 생각하면 되게 좋은데 또 다른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또 그렇지도 않다는 얘기 많이 들리기도 하고 정답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 오히려 회사가 체질인 거 아니야 나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당 떨어져요. 까가가 필요해. 부자고 싶다. 너무 부자여서 아빠 나 이거 하고 싶어. 해줘. 차려줘. 하면 이렇게 뚝딱 되고 막 그런 삶을 살아보고 싶다. 너무 행복할 것 같아. 너무 행복할 것 같아. 얼마나 사는 게 재밌을까? 그치? 나도 그런 아빠 갖고 싶다. 그런 말이 있어요. 내 꿈은 재벌 2세의 아들. 최고. 내 꿈은 재벌 아들인데 우리 아빠가 노력을 안 해요. 그런 말이 있죠. 내 꿈은 재벌 딸. 우리 아빠가 노력을 안 해요. 책임은 적고 잔고는 많고 너무 살아보고 싶다. 그런 삶 너무 좋겠다. 책임은 많고 잔고는 없고 아빠 찬스 최고지. 난 그래서 그런 애들 보면은 얄미워 죽겠어. 뭐 그렇게 태어난 건 그들의 복이고 자유죠. 근데 그게 미운 게 아니라 그것만 보면은 부럽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고의적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냥 진짜 쥐어받고 싶어. 여러분 제가 성격이 많이 나쁩니다. 그걸 알고 계시죠? 저는 성격이 정말 나쁩니다, 여러분. 정말 나빠요. 저는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혹시나 여태껏 제가 착한 줄 알고 계셨다면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성격이 나쁩니다. 아시겠죠? 그래, 너희 집엔 이런 거 없지? 이런 애들 있다니까?
그거 듣잖아요? 그러면은 없다. 왜 이 새끼야? 이 생각밖에 안 들어. 진짜 짜증나. 내가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 아니, 진짜 웃긴다니까? 봐봐요. 잘 봐봐. 누군가가 정말 불행하게도 태어날 때부터 다리가 없었다고 칩시다. 안타깝죠. 근데 그 사람한테 가서 육상 선수처럼 태어난 애가 걔 옆을 막 달리고 뛰면서 너네 이런 다리 없지? 너희 부모님이 이렇게 건강한 신체와 뛸 수 있는 다리를 주지 않았지?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와, 저 미친, 너 죽어라. 너 어쩜 그렇게 그 사람 힘들게 막 하니? 이런 얘기가 분명 나올 거고, 법적으로 잘못한 건 없지만 도의적으로 그 사람은 굉장한 비난을 받고 매장당할 거예요. 그렇지만 왜 자신의 가정 환경이나 부에 대해서 상대적 박탈감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그것을 과시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도의적인 책임이나 비난의 화살 같은 것들을 가지 않을까요? 지가 잘나서 그런 건데 뭐 부러워? 부러우면 너도 성공하던지. 난 이 말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해. 부러워? 부러우면 너도 의족 끼던지. 같냐고 그게. 너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 정말 잘못됐고 단순히 성공이 물론 개인이 어머나 어머 과자 부스러기 물론 개인이 성공해서 그것들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걸 제약할 수도 없어. 그리고 그 성공이나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누리는 것에 대해서 말하지 마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 하지만 그러니까 그 다리가 건강하게 태어난 그 애가 육상 선수를 못하게 하거나 너는 절대 달리지 마라고 말할 수 없어. 걔는 달려야지 그렇게 태어났는데. 그것도 지 복이지. 그리고 그렇게 달리기 위해서 태어난 거 이상으로 본인도 달리기 연습도 하고 그랬을 거야. 그렇지만 꼭 다리가 없는 그 아이 앞에서 너는 다리 없지? 나 뛰는 거 좀 봐라. 나 되게 잘 뛰지? 이 신발 봐라. 이게 얼마나 비싼 신발인지 모르지? 이거 신고 뛰면 진짜 잘 뛰어져. 아, 너는 신발 신어본 적 없지? 무슨 말인지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왜 이게 사회적으로 용인이 되는지 모르겠거든. 너무 기분 나빠요. 제가 되게 추상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되게 추상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런 일이 생각보다 되게 잦아요. 생각보다. 신발 신어본 적 없지는 레알 선은 넘는데 근데 그런 얘기를 한다니깐? 기가 막히다니깐? 그런 애들 보면은 얄미워 죽겠어. 응, 알죠. 느낌 알죠. 그런 애들이 있어. 그런 애들 확 교통사고 나서 못 걸어봐야 정신 차리지.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저는 성격이 정말 나쁩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아주 못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는 절대 착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세요. 자본주의에서는 구가 곧 선이니까요. 적어도 다른 이들의 상황을 공감까지는 아니더라도 이해를 해주면 좋겠지만
사람은 본래 이기적이고 자기가 힘이 있으면 죄가 되지 않는 선에서 과시하고 싶어지는 게 쉽고 편하니까요. 불평한다고 달라질 거 없다. 억울하면 내가 더 강해져야 된다. 그 말 진짜 잘못된 문장인 거 아세요? 보세요.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다리가 없게 태어난 그 친구가 A가 부자인 부모와 건강한 신체를 물려받아서 나이키 조던 시리즈를 신고서 육상선수를 하는 그 애를 어떻게 해야 노력으로 이길 수 있죠? 의족을 신는다고 그 친구보다 더 잘 달리고 뛸 수 있을까요? 그럼 과연 A는 의족을 해줄 부모가 있을까요? 제 말은 불평불만만 하고서 비난하고 세상을 미워하고 신세 한탄만 하고 난 다리가 없는데 뭐 이렇게 사는 건 물론 옳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A 때문에 B가 육상 선수를 못 해야 되고 조던을 못 신어야 되고 인생을 뭐 같이 눈치 보면서 쭈글쭈글하게 살라는 말도 아니에요. 각자의 사정이 있고 각자의 환경이 있고 각자 타고난 게 있고 각자의 가능성은 정해져 있어요. 어느 정도는. 왜냐? 우리는 시간과 공간적의 제약 속에서 살고 있는 하나의 나약한 개체이기 때문이에요. 이 시대의 흐름, 사회, 과학, 문명, 사회적인 시선, 문화, 종교, 뭐 어떤 것들 우리가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이 있어요. 우리는 그냥 일개 개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냥 방법이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점에만 있어서 노력하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A한테 있어서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를 하는 거죠. 달릴 수 없으면 다른 것을 향상시켜야 한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A가 지체장애면 어떡할 거예요? 내가 이 부분을 이길 수 없으니까 이 부분을 이겨야지. 이거는 여기까지 노력하고 여기는 여기까지 노력해야지. 노력으로 달라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자세, 발전적인 부분들 굉장히 좋아요. 그렇게 사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문제는 첫 번째로 모두가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로 내가 이거 이겨내니까 쟤한테 저거를 이겨야지 라고 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없어요. 예를 들면 예를 들 것도 없다. 그 A는 다리가 없는 지체장애로 태어났어요. B는 집도 잘 살아요. 신체도 건강해요. 근데 또 집에서 서포트를 많이 해줘서 학교도 좋은 데를 갔어요. 뭘로 이길 수 있죠? 이길 수 있나요? 이겨야 하나요? 제일 중요한 문장이 이거예요. 이겨야 하나요? 애초에 경쟁을 붙이고 시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A의 불행과 건강하지 못한 부분을 B가 가지고 노는 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얘를 이겨야지 불공평한 걸 뭐라고 해야 되지? 익스큐즈 삼아서 내가 이렇게 다운되어 살아야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게 세상이더라고요. 제가 되게 비관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다고 느끼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진짜 현실적으로 담담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알고서 이해한 상태로 그것들을 이용해서 남들을 더 불행하게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생각보다 많아요. 그 행동에 대해서 저는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게 다예요. 불평한다고 달라지는 것도 없고 억울하면 내가 강해져야 되는 것도 맞죠. 네, 맞는 말이에요. 그건 다 맞는 말이지만 그렇지만
다른 사람의 감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생각 없이 내뱉는 말에 대해서는 분명 욕을 하거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불평도 너무 속상하니까 해보는 거고 강해지는 과정에서 얼마나 혼자 울고 힘들어야 하는지 모르실 거예요. 그건 정말 뭐 같은 시간이고 그게 꽤 길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노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게 분명 있다니까. 예를 들어봐요. 내가 뭐 창업으로 성공을 했다 쳐요. 창업으로 성공을 해서 연매출 10억을 만들었다 쳐요. 근데 또 다른 뭐 철수 영희 철수는 부모님이 100억을 줬어요. 정유정 의문의 1패. 뭐 어떡하라고. 뭐지? 아씨, 나 되게 열심히 했는데. 철수도 열심히 살 거야. 어디 보자. 놀고 있네? 뭐 하는데? 건물주라고? 그렇구나. 그래도 공부라도 좀 열심히 하지 않을까? 안 한다고? 학교는? 언더우드? 연세대? 알았어. 음, 그렇구나. 이게 뭔지 아세요? 제가 무슨 말씀하고 드리고 있는지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연매출 10억이면 뭐해? 그거 뭐 차 떼고 포 떼고 세금 떼고 직원들 월급 주고 협업사들 뭐 주고 원가 계산하고 마진율 따져봤자 뭐 나한테 돌아오는 게 얼마려나? 근데 철수는 100억 있다니까? 그럼 뭐 그렇죠. 근데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철수에게 100억이 있고 내가 끽해야 몇 억 못 벌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전 노력하지 않을 거고 세상은 불공평하고 그지 같으니까 저는 아무것도 하기 싫고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철수는 철수의 인생이 있고 저는 저의 인생이 있어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고 한 번도 그런 생각 때문에 최선을 다해보지 않은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 앞에 가서 고의적으로 소금을 뿌리는 행동을 하는 건 도의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애들 좀 그래요. 그냥 그런 애들 있더라고. 그냥 저는 그냥 그게 싫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왜냐? 난 성격이 나쁘거든. 나빠요. 아주 나쁩니다. 조롱할 권리가 어딨냐고? 그냥 그건 인성이 터진 거지. 왜 듣지 않아도 되는 조롱을 들은 애가 나약하다고 이어지는지 모르겠네요, 정말.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그런 상황에서 아니 철수야 네가 부자고 그런 건 알겠지만 그래도 저렇게 힘들어하는 사람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라고 말했을 때 누군가는 아니 자기가 잘나서 그러는데 뭐 어때? 막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저렇게 못나고 못 살고 좀 찌질하면 욕먹어도 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승자주의 그런 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세상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얘는 얘한테 잡아먹히고 얘는 얘한테 잡아먹히고 끝이 없어요. 세상에 최강자 딱 한 명만이 살아남겠죠. 그리고 세상의 최강자를 가려내는 기준도 너무 모호하잖아. 재산, 지식, 학벌, 뭐 집안, 외모, 뭐 어떡할 거지? 그래서 그냥 그런 모든 판단과 차별이 위험할 수 있고 그것이 충분히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뭔가 사람들이 조금 더 경각심이나 경각심까지 가질 필요도 없어. 그냥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 그냥 그럴 수 있어. 이렇게만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아 찐따들 지들이 찐따라서 그래 이렇게 생각하면 좀 그렇죠. 또 반대로 뭐 철수는 자기 인생을 재밌게 열심히 살고 있었어요. 그치만 패배주의에 젖어있는 영희가 철수 저 새끼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잘 살고 그러는 거 나 너무 배가 아프고 짜증나. 쟤를 매장시켜야겠어. 막 없는 말을 지어내고 철수의 흉을 보고 다니고 그것도 잘못됐죠. 그것도 너무 잘못됐어요. 그게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또 영희가 나는 철수에 비해서 아무것도 안 될 거야. 난 패배주의야. 그러니까 나는 평생 게으르게 살 거야. 철수 같은 애들을 보면 미워해야지. 그렇게 잘했다는 그것도 진짜 잘못됐어. 제가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가 뭔지는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여기서 추어탕 키스가 왜 나와요? 너무하네. 여기서 추어탕 키스가 왜 나와? 너무해. 추어탕 먹고 싶다. 내일 점선은 추어탕입니다. 지금 결정했어요. 요약. 내가 쟤랑 같은 금액을 벌기 위해 이렇게 갈아 넣어야 한다는 게 뭐 같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거고 나는 그런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다. 정답. 그리고 누구도 자신의 태생적 조건만을 가지고 다른 이의 불행을 조롱하고 하대할 권리는 없다. 정답입니다. 네, 정답이에요. 정말 정확하게 요약을 해주셨어요. 문제는 그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죠. 그냥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었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게 답니다. 잘못했어요. 옳지 않아요. 내가 당해봤는데 기분이 더럽더라.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냥 그게 다예요. 비대면 화상회의를 하는 것 같아 매우 황홀합니다. 지수님 안녕하세요. 솔직히 말씀드리죠. 저도 지체장애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다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저만 낙오자가 되더군요. 그래서 절치부심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했죠. 대단하신 거예요. 정말로.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그게 진짜 너무 슬퍼요. 내가 이렇게 죽을 똥 살 똥 애쓰고 진짜 나를 정말 미루다가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견디는 시간들 있잖아요. 그래봤자 남들은 몰라요. 그리고 내가 장애가 있든 부모님이 아프시든 뭐 가정환경이 어떻든 남들은 몰라요. 어느 정도의 페널티로 어느 정도 조금 감안을 해주는 경우도 있겠죠. 있는데 과연 그 경우가 많을까? 진짜 몰라요. 그래서 그 이상으로 노력해야 되잖아요. 너무 슬픈 거죠. 되게 잘하고 계신 거 맞아요.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랬으면 좋겠어. 제가 되게 이상주의자거든요. 그래서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 알아요. 세상에 약육강식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 그치만 조금 더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약육강식 있지. 당연히 도태되지. 누가 내 상황에 관심이나 있대? 내가 그러던 말던 관심 없을걸? 저는 예창피 하면서도 느꼈어요. 담당자가 저한테 갑자기 내일 당장 100장짜리 서류를 프린트 해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저는 그때 느꼈어요. 내일 가야 되는 행사는, 그러니까 사업 행사는 내가 새벽 5시에 준비해서 새벽 기차를 타고 내려가야만 시간을 맞출 수 있는데 나한테 그 서류를 갑자기 해오라고 이 전날 늦은 오후에 얘기를 했다? 이거는 근데 내가 스케줄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날 당일 스케줄을 끝내고 새벽에 그 작업을 해서 새벽 5시까지 작업을 하고 기차를 타도 이게 될까 말까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 그 상황에서 담당자가 네가 피곤한 거? 네가 졸리고 힘든 거? 내가 알 바야? 피곤하면 하지 말던지 네가 한다 그래 놓고서 여기 와서 티를 내고 그래. 이런 식으로 저한테 얘기를 했을 때 그때 깨달았어. 한 번 더 깨달았어. 알고 있었어. 한 번 더 깨달았어. 내가 어떤 일을 겪었고 어떤 사연이 있고 어떤 페널티를 안고 가든지 남들은 관심 없어요. 남들은 정말 관심 없어요. 이 세상은 그런 거에 관심 없어요. 정말 슬프죠. 진짜 억울해요. 되게 억울해요. 근데 뭐 어떻게 하겠어. 그렇게 해야지. 근데 우리 모두가 조금 더 그런 걸 헤아려주는 세상이 되면 참 좋겠죠? 되게 좀 그래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누군가를 마주쳤을 때 제가 최대한 그렇게 해주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해요. 정말 제 선에서는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뭐가 나아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게 정반대로 진행이 되는 어떤 상황을 마주했을 때 그게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든 타인에게 일어나는 일이든지 간에 저는 굉장한 분노를 느껴요. 저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저런 일이 일어났을 때 과연 화를 안 낼 수 있는 사람인가? 그것이 스스로에게 일어난 일이라고 했을 때 정당하다고 느낄 사람인가? 해보면 반드시 아니거든요. 근데 상대를 그렇게 대한다는 거죠. 세상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저보다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보다 더 연배들이 있는 분들이실 거고 세상 경험이 더 많으실 거고. 근데 그게 옳다 생각하면 옳지 않죠. 그런 세상이 옳다. 아니요. 아니요. 그런 방식이 정당하다. 아니요. 그런 방법이 없었으면 좋겠다. 없을 수 없고요.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씁쓸하네요. 근데 그냥 저는 그걸 싫어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우리라도 그렇게 안 했으면 세상이 좀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못해 처먹은 것들, 그죠? 네, 그런 세상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알아요, 안 올 거. 그런 세상은 안 와요. 알고 있어요. 안 와요. 영원히. 올 것은 진작 왔지. 예수, 공자, 마호베트가 세상에 내려와서 사랑과 자비를 가르칠 때 진짜 그런 세상이 왔겠지. 안 와요, 그런 세상. 근데 저라도 제 주변을 그렇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 주변에 요만큼만 조금 살짝 더 내가 요만큼 하면 요만큼 달라지겠지. 그냥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씁쓸하죠. 모든 행복한 가정은 서로 닮았고 불행한 가정은 제각각 나름으로 불행하다. 그런데 사람들은 타인과 그 상황에 그리 큰 관심을 두지 않는다. 맞습니다. 맞아요. 모든 행복은 비슷하고요. 모든 불행은 정말 제각각이죠. 그거 심리학이나 가족학 이런 거 배울 때 항상 되는 얘기예요. 항상 나오는 말. 진리, 정말. 건강하면 한 가지 방식으로 건강해. 근데 아프려면 죽으려면 되게 여러 방식으로 죽을 수 있어. 차이칠 수도 있고, 어디 부딪힐 수도 있고, 잘릴 수도 있고,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뭐 어떻게든 죽을 수 있어. 코로나로 죽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되게 안타까운 부분도 많으실 것 같다. 누가 봐도 외모나 능력이나 흠잡을 데 없이 최고라고 생각되지만 속에는 정말 아픔도 많다는 것을. 그런 것도 좀 신기하죠. 뭔가 멀쩡해 보이면 별일 없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게 사람 마음인가 봐요. 저도 아마 남들을 볼 때 그럴 거고. 그래서 진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면은 네가? 정말?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일 거라고는 생각 못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막상 입 열고 얘기하고 제 과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오픈을 하거나 제 사상, 생각, 가치관 같은 것들을 얘기했을 때 굉장히 의외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생각했어요. 나는 방송을 해야 해. 나는 말을 해야 해. 그리고 내가 말을 할 때는 내 생각을 그대로 전할 것이고 비주얼 방송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쓸 거야. 나는 말에만 집중하고 싶어. 그 생각을 했죠. 나중에 꾸미겠지. 꾸밀 땐 꾸밀 건데 뭐 늘 막 그런 거 있잖아. 속눈썹 붙이고 콘택트 렌즈 이만한 거 껴가지고 머리 막 이렇게 막 고데기 해가지고 막 되게 섹시한 옷 입어가지고 그런 거는 내가 원할 때만 하고 싶어요. 그런 건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되게 본질을 흐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는 본질, 제가 말하고자 하는 본질이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방송에 대한 스스로의 허들을 낮추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되게 내추럴하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 능력이
공감 능력이 높고 진심을 다하기 때문에 상처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솔직히 그런 면이 있긴 하죠. 그렇게 조커가 되는 거야. 근데 저는 좀 제가 되게 나빴으면 좋겠는데 그 잘 안 되는 거 보고서 아 그럼 그릇은 따로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적도 좀 많아요. Hello Ellie, Bye. 그쵸? 그때 마비 왔을 때 전화위복이라 그러죠. 그거 덕분에 많은 게 바뀌었어요. 남들이 볼 땐 어떨지 모르겠는데 되게 많은 게 바뀌었어요. 그게 아니었으면 지금 같이 창업을 하고 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창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요새는 제가 그때 아프기 전에는 뛰는 걸 싫어했어요. 그래서 아, 왜 뛰는 거 너무 싫어, 짜증나, 땀 흘리는 거 싫어 이러면서 헬스장 가서도 사이클 위주로만 돌고 트레드밀은 안 돌았거든요. 근데 그 뒤로는 트레드밀로 위주로 돌아요. 이젠 뛰는 거 좋아해요. 뛴다기보다 빨리 걷고 막 그냥 트레드밀 위에 올라가는 거 좋아해요. 상쾌해요. 그 전에 왜 그렇게 싫어했을까 싶기도 하고 진짜 하기 싫을 때는 그 생각해요. 네가 못 걸었을 때를 떠올려봐. 그럼 하게 돼요. 그 생각 하나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누군가는 제가 계속 그렇게 되어 있기를 바랄 거예요. 그렇게 바라는 걸 본 적도 있고. 근데 뭐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주고 싶진 않더라고요. 반대로 나를 아끼고 좋아하는 제 자신을 포함해서 나를 아끼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제가 더 나은 삶을 살길 바라겠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제가 정답은 아닌데 후회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후회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후회가 아예 없을 수 없지. 후회가 되게 적었으면 좋겠어요.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때 난 정말 최선을 다했고 지금 생각해봐도 그때로 돌아가면 그 이상 잘할 자신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고 근데 뭐 제가 잘났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그랬으면 좋겠어요. 되게 부족하고 되게 서툴고 진짜 좀 바보 같거든요. 띨띨할 때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냥 이렇게 조금씩 살아가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스스로한테 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기록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죠. 그래서 방송을 하게 된 거고요. 저 눈 뒤에 스쳐간 기억들이 얼마나 복잡할지 상상이 안 간다. 좀 밀도 있게 살았죠, 아무래도. 근데 뭐 다들 각자 사연 가지고 살아가는 거고 각자 자기 인생에 대해서 다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유정님 올려다 보고 싶다. 네. 유정님이 잘 되길 바라요. 창님도 되게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편찮으신 거 정말 몰랐어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험 준비하고 계신 거 대단하신 거고요. 꼭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뜬금없지만 그때 페북에 이승민 씨가 남겨주신 진지한 댓글이 정말 보물 같다는 생각을 해요. 저도 되게 놀랐어요. 그런 분석이 있을 거란 생각을 못 해봤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근데 다 떠나서 제가 알고 있었던 부분 알고 있지만
어쩔 수가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냥 제가 저한테 안타까워서 답답하더라고요. 어쩔 수가 없었던 것들. 그리고 이미 준비하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주시는 거 보고 그냥 되게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내가 나를 분석한 게 맞았구나. 그리고 내가 지금 그 부분을 채워나가는 시도를 잘 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때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어. 그런 여러 가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있어서 되게 많이 복잡하더라고요, 기분이. 근데 그땐 진짜 그게 최선이었어요. 지금도 지금의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고. 멍매님 안녕하세요. 다 잘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다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 제 꿈이 그거예요, 그거. 창업해서 돈 많이 벌자? 유명해지자? 뭐 팬이 많았으면 좋겠다? 다 아니고요. 뭐 다 감사하죠. 당연히 너무 좋아요. 근데 그건 제 꿈이 아니고 죽을 때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언제 어떻게 죽어도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후회가 없었으면 좋겠어. 그게 제 꿈이에요. 웃으면서 죽는 거. 잘했어. 좋아. 그냥 그거 하나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지는 미래에 제가 알려주겠죠? 근데 참 되게 어려워요. 뭔가 계속 내 한계를 시각적으로 확인하게 되니까. 그게 되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죽을 때 행복하자. 제일 어려운 거라고 생각해요. 진짜로. 내일 죽는다고 생각해보는데 후회는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고 싶어요, 계속. 그래서 뭔가 선택할 때 저는 너 내일 죽어, 어떡할래? 그러고 그렇게 생각해요. 되게 뭔가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너 내일 죽어, 오늘 어떡할래? 지금 어떡할래? 여기 갈래? 이거 할래? 쉴래? 뭐 할래? 이렇게 할 때 나는 이걸 해야겠어.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요. 저한테는 되게 잘 먹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저는 죽음에 가까워질수록 삶이 더 빛난다고 생각해요. 삶이 어떤 식으로 이건 얘기해야겠다. 전 죽음에 가까워질수록 삶이 더 윤택해진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자신이 죽는다는 걸 망각했을 때 자신의 인생을 되게 헛되이 쓰는 것 같아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못살게 굴고 자신의 건강을 해친다든지 원하지 않는 선택을 하고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이에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죽음을 많이 생각하는 편이고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죽음을 떠올리면 되게 명확해져요. 그건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지표예요. 그래서 오히려 죽음에 가까워질수록 삶이 더 빛나고 명확해지고 삶의 방향이 더 확고해진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분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고민을 하면 왜 이렇게 부정적이야? 죽는 것부터 생각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저는 정반대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무튼 그래요. 페북, 인스타에는 주기적으로 운동을 하고 몸을 만드는 과정을 올리거나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장소에서 예쁘게 찍힌 사진들을 가끔이라도 올리면 여성 팬 유입에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거예요. 좋을 건데 제 문제가 뭔지 알아요? 제가 그런 데를 안 가요. 너무 가고 싶거든요. 갈 시간이 안 돼요. 같이 갈 사람도 없어요. 너무 어려워요. 그냥 어딜 가야 뭐 그런 사진을 찍는데 어딜 가지도 않고 간다고 해도 나는 진짜 친한 사람하고만 가기 때문에 막 아 나 이거 좀 찍어줘 저것도 찍어줘 이렇게 못해요. 그냥 걔한테 집중하고 걔 얘기 듣고 웃고 떠들고 하면 시간 다 가 있더라고. 그리고 나는 남들한테 내 사진사 역할을 해주는 것도 좀 그렇고 그것도 미안하고 그래서 그런 분들 보면은 남친이나 사진 잘 찍는 친구 하나를 데리고 가서 그 약간 되게 나쁘게 말하면 시종처럼 데리고 다니면서 내 사진 찍어줘, 동영상 찍어줘, 이거 좀 찍어줘, 저거 좀 찍어줘 이렇게 해주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야만 그 게시물이 그렇게 나와요. 이건 비하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알아요. 해봐서. 어떻게 하는지를 봤고 제가 그렇게 했을 때만 뭐가 나와요. 그렇게 안 하면 절대 그렇게 진행이 안 돼요. 남친이나 시녀 역할 해줄 친구가 하나 있거나 있어야 돼요. 맨날 놀고 뭐 놀러 다니고 그래야 돼요. 근데 전 그거 다 안 되거든요. 애초에 안 맞죠, 저랑. 인스타라는 플랫폼이랑 저랑 애초에 맞지도 않고,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키키야 작품 활동인데, 작품 활동은 또 이제 여성분들한테 인기가 없는 거죠. 서포터, 매니저 고용 이런 건 제 성격에 그렇게 안 할걸요. 그리고 저는 어디 다닐 때도 혼자 다녀요. 혼자 다니고, 그리고 평소에 이렇게 다니잖아. 안 꾸미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할 거면은 어딜 맨날 가야 되는데 차로 다녀야 돼. 누가 나를 데리고 다녀주거나 내가 되게 끊임없이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하고 꾸미는 거 좋아하고 옆에 누굴 주렁주렁 달고 다니면서 너 가방 좀 들어줘. 이것 좀 해줘. 나 이렇게 해놓고 사진 좀 찍어줘. 나 동영상 찍어줘. 이것도 찍어줘 저것도 찍어줘. 사진 보고 아, 안 예쁘다 다시 찍자. 또 찍어줘 또 찍어줘. 이렇게 하고 다녀야 돼요. 그렇게 안 되면 그게 안 된다니까. 진행 자체가 안 돼요. 그렇게 업로드를 할 수 있는 거 자체가 안 돼. 아니면 집에서 찍는 거는 일단 집이 크고 예뻐야 되고 그게 아니면 되게 일을 안 해야 돼요. 되게 여유로워야 돼요. 일을 안 해야 돼. 일을 안 하고 집에서 화장하고 예쁜 옷 입고서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면 헬스장 가는 것도 예쁘게 옷 입고서 되게 예쁘게 셀카 찍고 그런 게 있어야 되고 근데 난 무게를 치잖아. 되게 산적같이 머리 동여매고 가서 무게를 치잖아. 그리고 헬스장 갈 때도 그러면 또 누가 있어야 돼 옆에. 트레이너가 찍어주든 헬스장 같이 가는 친구가 찍어주든 막 그런 게 있어야 돼. 난 그런 것도 없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사진 찍어줄 사람이 없다. 그리고 어디를 안 다닌다.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알아요. 그런 것들이 여성분들한테 인기가 많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런 게시물이 나오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과 인프라가 필요한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속이 터지는 거야. 내가 못하는 거라서. 난 그게 못하는 거라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되게 슬퍼지지. 되게 비참해요. 되게 그럴 때는 나는 뭐 때문에 이렇게 죽어라 일을 하고 있지? 저렇게 행복하게 살면서 게시물도 잘 되고 저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도 들면서 별 생각이 다 들어. 되게 비관적으로 생각하게 돼. 그런 사람들 꼭 남자친구가 있어요. 남자친구나 남편이 꼭 그렇게 해주거든요. 왜냐면 친구가 해주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그럼 또 부러워 또. 좋겠더라고요. 아니면 또 강아지를 또 키워요. 근데 난 강아지 키울 수 있는 상황이 안 돼. 집에 붙어 있어야 강아지를 키우지. 애 우울증 걸려 죽일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그냥 불가능한 거지. 내가 나는 어디 다니는 거 싫어해요, 나는 예쁜 옷 입는 거 싫어해요가 아니라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야. 미쳐버리는 거죠. 그러면 사업하기 전에는 왜 안 그랬어요? 라고 하신다면, 사업하기 전에는 그런 데를 가도 사진 찍어달라는 말을 못했고, 그리고 그런 데를 잘 안 갔어요. 막 비싸고 좋은데 차로 찾아갈 수 있는 곳 막 그런 데를 잘 안 갔고, 명품도 없고, 꾸며도 그냥 제 스타일대로만 꾸미고 그냥 뭐 그랬죠. 변명 아닌 변명인데요. 그런 걸 아는 상태에서, 알고 속상해하는 상태에서 그 페북 댓글 같은 분석적인 댓글을 보니까 너무 쓰라린 거죠. 나는 그거를 몰라서가 아니라 할 수 없었던 건데, 그런 상황이 안 됐던 건데, 나도 그렇게 살고 싶지, 나도 그렇게 하고 싶고 놀고 싶지. 누가 안 놀고 싶겠어요? 놀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딨어. 명품이 막 싫고 그런 사람이 어딨어. 명품이 그냥 공짜면 좋지. 근데 그냥 저의 삶과 안 맞는 거죠. 어떤 결 같은 것들이.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속상하더라고요. 이거는 막 누구를 비난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속상한 거예요. 제 삶에서. 제 삶에서 제 그런 것들이 안 되는 것에 대해 제 스스로가 속상해서 하는 얘기예요. 왜 난 안 될까? 그런 것들. 절대 유정 씨가 해왔던 노력이 무가치했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이미지 메이킹도 필요하다. 필요해요. 근데 그거는 제가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걸 못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글을 또 열심히 쓰거든요. 글을 쓰면 또 안 읽어. 그래가지고 아 진짜 어렵다, 어떡하지 해서 보면은 그런 사진이 필요한 거더라고요. 그런 사진은 또 찍으려고 해봤더니 또 안 찍혀지더라고. 그래서 이것도 웃기잖아요. 봐봐요. 사진이 필요하니까 혼자 풀 세팅 해가지고 카페 가서 셀카봉을 막 설치해서 막 카페에서 막 그렇게 사진을 찍고, 이것도 웃기잖아요. 그래서 못했던 거죠. 그리고 그럴 시간이 없고 일한다고. 사업하기 전에는 왜요? 사업하기 전에도 정말 바빴어요. 정말 바빴어요. 댓글 읽고 있어요. 꼭 자매님들 성원이 필요한가요? 지금도 충분하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제가 고민이었던 거죠. 왜 이렇게까지 성비의 차이가 나는 걸까? 뭔가 내가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심란했던 것 같아요. 때론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 내가 아닌 나를 연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아예 작정하고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에게 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고, 물론 그게 비겁하기도 하겠지만, 근데 그런 시도 필요해요. 그래서 제 꿈은 뭔가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 저한테 그런 시간을 선물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거죠. 저한테 그런 여유로운 시간을 선물할 때 저는 그런 방식으로 시간을 쓰지 않는다는 거죠. 책을 읽거나 정말 그냥 화장 안 하고 친구 만나서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소소하게 얘기하고, 그런 식으로 저는 시간을 쓰거든요. 뭐 그럴싸한데 놀러 가서 명품 올려놓고, 다 그런다는 게 아니에요. 인스타에서 인기 있는 게시물 유형으로 명품 올려놓고 막 차 아니면 비싼 차 앞에서 사진 찍고, 아니면 막 되게 누가 찍어준 것 같은 사진 막 올리고, 저는 그러지를 않으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집에서 사진 딱 혼자 찍어서 올리면 또 막 그건 또 야하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패션 이런 것도 좋아하는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패션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제가
이런 옷이 좋아 이런 것만. 그래서 패션 관련해서도 뭐 할 게 딱히 없고요. 애초에 체형도 다르고 옷도 한국 옷은 저한테 맞는 옷이 잘 없고 뭐 결국 속옷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정확하게 하고 싶어서 정말 준비를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기 이전에 제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좀 밑밥을 깔아놓는 게 중요한 것 같아서 제 얘기를 좀 하려고도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제가 어떤 게 굉장히 큰 고민인지 말하던 것들이 그런 것들이 여성 팬분들, 자매님들의 사랑이 절실하고 얻기 어렵다라는 그런 거였죠. 그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노는 게 제일 좋아. 나도. 누가 노는 거 싫어해? 진짜 좋아. 진짜 제일 좋아.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퍼져 있고 싶어. 최고. 운동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최고. 최고. 노는 거 최고. 나도 그렇지. 내가 어떻게 일벌레겠어. 절실하고 절박하니까 해야 되는 게 정해져 있는데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거지. 저도 노는 거 좋아해요. 저도 예쁘고 싶고 놀러 가고 싶고 저를 이해하셨군요. 감사합니다. 저는 저를 아직 잘 모르겠어요. 나다움을 좀 내려놓는다. 그런 게 어떤 게 있으려나. 근데 그런 시도들을 해볼 만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아무 생각 안 해보고 싶어요. 아무 생각 안 해보고 싶어. 그냥 진짜 하고 싶은 대로 해보고 싶어. 아무 걱정도 안 해보고 싶어. 나는 그런 상황에서 이미 내가 논다고 생각할 것 같아. 쉽지 않군요. 근데 그런 생각도 해요. 노메이크업으로 새벽에 이렇게 시니컬한 얘기나 심오한 얘기를 하는 방송에 누가 올까 이 생각도 막 하면서 그러면 다시 태어날 테니까 안 돼요. 그치. 나도 안 되는 거 알고 있어. 정답은 없겠죠? 어렵네요. 그냥 생각 안 하고 싶어. 생각을 안 하고 싶어. 여러분 슬슬 주무시러 가십시오. 시간이 꽤 늦었습니다. 아무래도 자기보다 왜소한 여자를 찾게 되시겠죠? 남성분들은? 전 일단 거기서 제가 남성분들의 워너비라는 생각은 잘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런 생각 자체를 잘 안 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냥 이러고 사는 것 같고 배우고 싶은 점이 있다. 그 말씀도 너무 감사한데 저는 저한테 배울 점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냥 정작 제가 그런 쪽으로는 생각을 잘 안 해보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자러 갑시다. 주무세요. 주무세요, 여러분. 주무세요. 오늘 동생네 신혼집에 다녀왔는데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그게 내 꿈인데.
입신양명, 부귀영화, 사업이 대박이 나고 이런 건 내 꿈이 아니에요. 되면 좋지. 감사하고. 제 꿈은 아니에요. 궁극적인. 동생이 많이 부럽더라고요. 내 가족이 행복한 모습을 봤으니까 됐어요. 저도 같이 행복해지고 올라왔어요. 대신에 밀린 일을 잘못자고 더 해야 되지만, 그리고 방송도 늦어졌지만 그래도 행복합니다. 동생이 행복해서 나도 행복해질 날이 오겠지.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시고. 그래서 내일은 꼭 추어탕을 먹어야겠어요. 내일은 나에게 추어탕을 선물한다. 잡시다. 사실 저는 일을 해야 돼요. 저를 좀 일찍 재워주고 싶은데 안타깝네요. 후딱 해보고 저도 자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매번 같이 있어주셔서. 다음 주 금요일에 방송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이번 달은 조금 여러모로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 자러 갑시다. 너무 매번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고마워요. 잡시다. 주무세요. 여러분 저 때문에 못 주무시지 마세요. 빨리 주무세요. 그나마 내일 여러분이 출근을 안 하시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저는 일을 해야 합니다. 왕요새가 진짜 찐다 같아. 오 와우. 오 대박. 여러분 주무십시오. 잘 자요. 안녕. May the fourth be with you. 유주요. 잘 자요. 주무세요. 자러 가세요. 들어가세요. 안녕. 굶지 않겠습니다. 내일 저에게 추어탕을 먹여줄게요. 안녕. 안경씨가 완전 찐다 같아. 잘 자. 고마워. 다음에 또 만나요.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매번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좀 일찍 방송 좀 켜라, 정규정. 진짜 어쩔 수 없었어요. 제가 서울에 도착하니까 12시가 아무튼 네 진짜 끌게요. 여러분 진짜 고마워요. 안녕. 주무세요. 늦게까지 고생하지 마시고 주무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방송 더 일찍 켤게요. 다음에 안녕. 키 큰 천사. 네 다음에 봅시다.